부가세는 어떠한 대상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대상을 과세해야 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 열거 대상은 세 개예요. 첫 번째가 재화를 누군가에게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하자. 두 번째, 용역을 누군가에게 제공 또는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하자. 근데 세 번째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세를 과세하자.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과세하는 자는 대체적으로 누구죠? 세관장이죠. 그리고 그 세관장은 그 수입하는 자가 누구든 예외 없이 부가세를 과세하죠. 그것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관장은 그 물건에 대해서 과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세관장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누가 이 일을 할 때 과세할까요? 재화의 수입은 누가 과세를 할까요? 누가? 세관장이. 그러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건 누가 과세해요? 사업자가 하겠죠. 공급하는 건 주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이 누구냐? 과세 사업자. 이겠죠? 면세 사업자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할 때 전제가 하나 있죠. 누굴까? 누가 이런 걸 할까? 부가세 면세를 취급하는 자가 재화라고 하는 걸 공급했는데 그게 면세라면 과세할까요? X. 내가 용역을 제공하는데 교육 용역을 제공한다. 은행에서 금융 용역을 제공한다. 부가세 과세하나? 안 해. 왜냐? 면세니까.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면세는 안 해. 면세가 아닌 과세 품목을 재화로 공급할 때, 과세를 용역으로 공급할 때,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데 그 재화가 만약에 쌀이라면 부가세 과세 안 해요. 면세는 재화를 수입하는 게 그 재화가 면세면 과세 안 하는 거예요. 면세는 항상 면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 과세는 면세 아닌 이 외의 것들. 그리고 재화 공급, 용역 공급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할 때 얘가 때리는 거고, 그것을 누군가가 공급받으면 얘는 그냥 세금을 낼 뿐이지 얘가 어떤 자냐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핵심인 거죠. 자,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재화는 공급, 용역은 공급. 그러면 아다리 맞추면 재화를 수입, 그러면 용역도 수입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없어. 용역은 제공을 할 때 생겨. 수입을 하는데 용역이 수입될 수 있어요? 사람인데? 금융 용역인데 어떻게 수입돼요?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역의 수입이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중에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2번, 3번, 4번. 용역의 수입.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걸려. 왜 걸리냐면 둘 다 공급이니까 둘 다 수입이 있겠지. 재화용역, 재화용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없는 거죠? 요 세 개가 과세 대상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 재화의 공급을 좀 뜯어서 보는 거야. 재화의 공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재화가 뭘까? 재화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재화는 돈이 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물건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형자산 중에서 공부했던 특허권 같은 거. 특허권. 그 특허권을 내가 팔아. 팔면 상대가 나에게 돈을 준다. 예를 들어 이 특허권이 나에게 얼마짜리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얘한테 팔 때 내가 가격을 붙이는 거죠. 나 1억에 팔아야지. 그러면 얼마가 붙는다는 거야? 10%가 붙는데. 왜냐하면 특허권도 돈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되는 권리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건 형체가 있는 것도 있고 형체가 없는 것도 있어. 사실은. 형체가 있는 거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재고자산에서 얘기했던 상품 또는 제품 또는 형체 있는 기계 말고도 엄청 많겠죠. 비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차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것저것 형체가 있는 것들은 몽땅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면세는 제외인 거야. 이 면세 제외의 가장 대표가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토지 자체는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죠. 땅 주인이면 짱이죠, 뭐. 인생 살면서 뭐 땅 주인이 결국은 건물 주인인 거니까. 근데 토지 자체는 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어. 어떻게 할 때? 공급할 때, 토지를 팔아먹을 때. 그때는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재화의 범위에 아무리 포함된다 할지라도 면세인 것들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면세인 것들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음이나 수표나 주식, 사채 같은 것들은 이 주식이나 사채는 우리가 말할 때 유가증권이죠. 어음하고 수표는 통화대용증권 같은 거란 말이야. 걔는 화폐 자체인 거죠. 이 자체가 화폐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나 권리로서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재화 안에는 어음, 수표, 주식, 사채 이런 건 아싸리 얘는 자체가 당장 현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재화로서의 성격은 아니야. 그 얘기는 어음을 주고받아. 그때 부가세를 과세하지? 당연히 않는 거고. 수표를 주고받아. 현금인데? 안 하죠. 주식 사채 주고받아도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형체가 없는 것도 주고받으면 부가세를 과세하는데 저희 집도 내일 되면은 도시가스 요금을 검침해야 돼. 근데 도시가스 요금 안에 부가세가 붙어. 도시가스, 전력 이런 거 있죠? 열. 여러분 이런 거 눈에 보여요? 가스가 눈에 보이냐고요? 만져지냐고요? 안 보이잖아. 그러나 재화로서의 성격을 띠는 거야. 그래서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로서의 재화로 분류한다는 거고 시험에서 다음 중 무체물은 무엇입니까? 유체물은 무엇입니까? 이걸 구분하라고는 안 해요. 이 구분은요. 학습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 구분하는 거지 세법에서 얘를 구분하거나 하진 않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리를 사고 팔아도 부가세는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사면 책은 면세란 말이야. 근데 노트는 과세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면세가 무엇이냐를 알면 면세가 아닌 것들은 다 과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면세는 이제 영상 연결되다 보면 면세를 공부하는 이제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하는데 그 과세하는 케이스가 두 개야. 첫 번째는 돈 받고 물건 팔면 실질 공급이죠. 물건 팔았어. 근데 돈을 받아. 그게 진짜 공급한 거잖아. 돈 받고 물건 파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과세를 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뜻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뜻은 과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질 공급은 물건 팔았는데 돈을 받아. 기본. 그런데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에서 간주 공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띠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생각해봐. 간주 공급이라는 거는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급이 아니라는 거야.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간주. 너는 별로 예쁘지 않지만 이쁜 걸로 간주할게. 그러면 원래 안 이뻐도 결국은 너는 이쁜 거야 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주라는 건 그렇게 볼게. 공급으로 볼게. 이 얘기는 과세할게. 이 얘기죠. 그래서 간주 공급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특례 적용인 거야. 근데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거는 그런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 세금이 붙는다는 거거든요. 세금이 붙는 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걸렸으면 세금 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주 공급에 걸리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못 도망가게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간주 공급에 자가 공급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고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징여, 폐업시 안 존재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자, 그럼 얘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외우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실질 공급은 뭐가 있냐? 내가 물건을 팔았어. 이렇게 팔았는데 돈 받고 팔든 외상으로 팔든 할부든 장기 할부든 무슨 조건이 붙었든 위탁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인도하고 양도하고 돈 받기로 했다면 그건 다 실질 공급으로 보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물건을 팔았어. 면세가 아니란 얘기죠. 과세 품목을 팔았는데 매매 계약에 의해서 팔았는데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잖아. 하여튼 팔고 10%를 과세해서 나중에 돈 받으면 되지. 오늘 당장 받으면 좋지만 외상이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매매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공급했다. 이거는 실질 공급이니까 과세하자. 그래서 10% 과세. 두 번째, 가공 계약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건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물건을 보냈는데 제가 물건을 가공해서 보낸 거야. 근데 그 가공해서 보냈다는 요 가공 있잖아. 가공은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 거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용역에 해당돼요. 그러면 얘는 무슨 공급에 분류돼야 되냐면 용역의 공급에 분류돼야 돼. 지금 우리는 재화의 공급을 보고 있거든요. 원래요, 가공계약은요, 용역의 공급으로 가야지 재화의 공급으로 오면 안 돼요. 원래 잘못된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가공을 해서 보냈는데 단순히 가공만 한 거면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단순 가공이 아니야. 일부 필요한 자재를 내가 사서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가공을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자재가 내가 사서 투입했기 때문에 일부 재화도 포함된 상태로 재화를 투입해서 가공도 했어.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공급했어. 그러면 그 공급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고를 때는 네가 자재를 포함했다면 재화도 들어간 거구나. 그러면 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줄게. 그래서 가공 계약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주된 자재 또는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고 내가 자재를 일부를 부담해서 사오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에다가 내가 사온 물건들 포함해서 직접 가공해서 새롭게 재화를 만들어서 가공 계약에 의해서 공급했다면 그때는 재화를 인도한 걸로 봐줄게. 근데 만약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했다면 그럴 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공 계약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순 가공이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자재를 부담해서 가공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세 번째, 교환 계약은 내가 얘를 주고요. 상대방이 얘를 나한테 주는 거야. 서로 물건을 맞교환해. 그것도 대가성이 있는 상태로 주고받으면 재화를 인도한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어떤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면 이 자체를 공급으로 보는 거야. 돈 대신에 이거 받는 거잖아. 그럼 돈 받는 거랑 같은 거잖아. 실질 공급하고 다를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재석이 토요일에 하는 거 뭐죠? 놀면 뭐하는가? 거기에서 그 배우 있잖아. 남자 배우. 그 남자 배우랑 경매하는 데가 어디였더라, 거기가? 용인이었나? 하여튼 그 경매하는 데 가가지고 뭐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경매라고 하는 게 내가 들고 있는 번호판을 들고 내가 물건을 낙찰할 때까지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이 낙찰이 됐어.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사. 그때 이 물건이 과세 품목이면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지. 세금까지 받아내는 거죠. 얘가 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이 경매는 어떤 행위냐?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여기에 참여했을 뿐이지 물건이 공급되는 건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당연히 과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 경매가 아니라 수용당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해서 내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야. 수용당하는 거. 강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실질 공급입니다. 대가를 받고 수용하는 거니까.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돈 받고 내가 파는 거예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 공부할 때 유형자산이랑 자본을 공부할 때 현물 출자 공부한 적 있죠. 제가 건물이 필요한데요. 이 건물을 사고 상대방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이때 주식이라는 걸 발행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돈이 아닙니까? 돈 대신에 주식을 받은 거니까 주식이 곧 돈이니까 내가 건물 주겠지. 이때 이 건물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고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주식으로 받으니까 과세 안 해요? 상관없어요. 과세하는 거야. 주식이 곧 돈이니까. 그리고 계약상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다면 계약상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경매를 당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실질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고 실질 공급이란 얘기는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이것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말로 나오겠죠. 요 말로. 요런 말들로.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실질 공급이 이렇게 열거돼 있으면 이제 간주 공급이 있는 건데 간주 공급은 다음 영상에서 합니다. 얘는 좀 덩어리가 커서 간주 공급은 다음 영상에서.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간주 공급이란 이런 개념이지. 실질 공급은 아니야.
그런데 과세 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법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만 개념을 잡으시고 부가세에서 간주 공급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이고 간주 공급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에서 따로 공부를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실제로 공급하면 과세한다. 그리고 간주 공급에 해당해도 과세한다. 지금 둘 다 과세하는 걸 봤잖아. 근데 3번은 또 뭐냐? 완전 반대.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지 않겠대. 이 얘기는 이렇게 과세하지 않겠대. 완전 반대지. 얘네들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고 너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볼게. 이 얘기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을게. 이 뜻이에요. 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까? 1번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건물에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받아 왔대요. 자, 이때 건물을 얘한테 이렇게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 있잖아. 담보로 제공하는 이 건물 판 거예요? 아니잖아요. 담보로 그냥 남긴 거잖아. 대출에 대한 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을까봐 은행에 들고 있는 거지. 다 상환하면 그대로 내 거 되는 거잖아. 확보하려고 할 뿐이지. 그러면 이 재화를 담보로 제공했을 때 부가세를 과세하는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볼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안 봐야지. 안 갚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판 거 아니잖아. 그럼 과세하면 안 되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상 재화가 인도된 것처럼 눈에 보일 수는 있어. 바보처럼. 그렇지만 담보권자가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로 재화의 소비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 재화를 공급하는 걸로 보면 안 된다고요. 이 건물을 이 은행이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대요. 신탁재산이라는 건 대신 이것 좀 관리해줘. 맡겨줘. 그 위탁한 사람이 있겠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또는 반대로 이전하거나 초탁자의 명의가 변경돼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됐대. 판 게 아니거든. 소유권이 이전된 것 뿐이야. A라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사람으로 그 신탁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얘에서 얘로 넘어간 것 뿐이지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A에게 주라고 할아버지가 유언하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 A가 가지고 있다가 A가 또 죽었어. 그럼 B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A가 B에게 명예가 변경되는 걸 재화를 공급하는 걸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만 바뀌는 거죠. 수익자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회계 공부할 때 영업권이라는 거 있었잖아. 영업권은 이 기업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상대방이 취득을 하는 건데 이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서 발생하는 권리죠. 근데 그 자체에다가 부가세를 과세해요? 과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띄워서 파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영업권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회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생기는 그 권리를 영업권이라고 불렀던 거.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데 일부 아주 예외적인 세금들은 물건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조세를 물납한다 하거든요.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이죠. 그때 내가 세금을 못 내가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물납하는 건데 이 건물을 국가에게 파는 것처럼 보고 부가세를 과세할 거냐 이 얘기지. 무슨 부가세 과세합니까? 얘를 세금 대신 내는 건데.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아까 방금 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실질 공급 중에 경매, 수용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매, 느낌이 오는 경매가 대부분 뭐죠? 법에 의한 경매죠. 징수법에 의한 경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제 경매라고 불러요. 또는 공익사업 목적상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내가 강제로 수용당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용당하는 경우. 국가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원의 요쯤 끄트머리쯤에 A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요 땅이 A라는 사람의 땅이야. 이렇게가. 근데 우리 국가가 요 땅이 필요해. 그럼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돈 줄 테니까 국가에 넘겨라 이럴 거 아니에요.
국가 공익과 관련된 토지 보상 법률상의 수용에 따라서. 그러면 이 땅만 있겠어? 땅 위에 막 건물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A가 국가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받고 판다고요. 돈 받고 파는 게 내가 정말 팔고 싶어서 돈 대가를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 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매 또는 강제 경매, 인도라고 불러요.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죠. 실제로 돈을 받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어떤 자산을 거래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공급은 실질 공급이라는 뜻이고요. 앞에서 사업장을 잠깐 얘기했는데 사업장 중에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근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치장으로 보내는 건 공급으로 안 본다는 얘기지. 대신 직매장으로 보내는 건 공급이지. 직매장 자체가 사업장이니까. 근데 하치장은 잠깐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이지 이곳에서 물건이 판매되는 사업장이면 공급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건 공급으로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얘기를 본 거고요. 중간에 간주 공급이라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그것만 따로 떼어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